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잠원동이라는 주소지입니다. 잠원동의 꼬마 빌딩?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용적률은 잘 챙겼지만 상부층은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 층고가 낮았고, 그 결과 공실이 길어지고 결국 매도자분은 매각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빌딩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어떤 건물들이 시장에서 매각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차이가 성패를 가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8월에 거래된 매각 사례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현재 시장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시죠. 먼저 성수동 1가 685의 218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성수 아뜰리에 상권 북단 쪽에 있는 14m, 8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98억 5천, 평당가는 1억 9천만원, 토지는 50평, 연면적은 14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성수동은 정말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죠. 특히 연무장길은 브랜드 팝업, 다양한 임차인, 그리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번 이슈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평당가가 3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웬만한 일반 투자자분들은 들어오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손대기가 어려운 구간이죠. 성수 상권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연무장 라인, 아뜰리에 라인, 그리고 북성수로 나누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성수는 아직 본격적인 상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개발 단계이고 분위기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아뜰리에 라인 자체는 아니었지만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코너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앞쪽에 무신사가 매입한 부지가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대형 기업이 투자를 단행했다는 건 해당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임대 수익형 투자보다는 확실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접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보면 평당가가 조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성수라는 지역은 이제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굳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과 자본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괜찮은 선택이었네 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성수라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남동 683-7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최근 거래된 크러쉬님과 변정민님의 건물과 멀지 않은 곳, 카페거리 인근 6m 도로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74억, 평당가는 1억 6천만원, 토지는 46평, 연면적은 93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성사된 8월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핫한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한남동은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상권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성수동 연무장길처럼 젊은층과 관광객이 몰리는 상권이고, 무신사, 마르디 같은 트렌디한 브랜드부터 다양한 감성 카페, 대기업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모여있는 공간이죠. 이렇다 보니 평소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매물 자체가 귀한 위치예요. 이번 매물 역시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라인 자체가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 건물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신축을 한다 해도 연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이 라인의 분위기와 상권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하는 편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남동은 브랜드와 소비층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축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빠른 리모델링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매입하신 분이 리모델링만으로 임대료 갱신 효과와 브랜드 입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출 비율만 적정하게 조정한다면 역마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건물은 연면적이 93평이어서 임대 수익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고, 입지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원동 39-4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작은 먹자 상권의 10m, 6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68억 5천만원, 평당가는 1억 2천만원, 토지는 54평, 연면적은 16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잠원동이라는 주소지입니다. 강남 투자자분들이 잠원동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원동의 꼬마 빌딩?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원동 꼬마 빌딩의 특징은 강남 안에서
있어서 다른 지역 대비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빌딩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는 잠원동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잠원동을 보면 어떤가요? 공실이 많고 밸류업해서 매각을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입지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좀 다르거든요.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입지다 라고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논현역에서 신사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메인 먹자 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 현수막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성화가 된 상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이 라인에서 단 한 블록만 뒤쪽으로 들어가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잠원동 건물은 무조건 깊이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 건물은 구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전층 명도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리모델링이 가능했습니다. 이 점은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잠원동이라는 지역이 기피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메인 상권 라인과 이면 라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번 건물은 공실이 없는 메인 라인 초입이었고 리모델링이 바로 가능했던 점, 그리고 볼륨까지 좋았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매각이 빠르게 성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 900-5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선릉역 유흥과 먹자 메인라인 이면에 위치한 6m, 6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12억, 평당가는 1억 1천만 원, 토지는 98평, 연면적은 380평, 용적률은 323%로 123% 이득을 크게 본 건물이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먹자 라인과 가까우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막상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곳이죠. 그래서 임차 구성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용적률은 잘 챙겼지만 상부층은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 층고가 낮았고, 그 결과 공실이 길어지고 결국 매도자분은 매각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수치보다 실제 상권의 온도와 건물의 물리적인 조건까지 꼼꼼히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도자분이 매입한 시점에도 시세보다 조금은 높은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시장에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112억은 현 시점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 세팅보다는 사옥 용도로 활용한다면 더 가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정리해보면 요즘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확실한 자리라면 제값을 주고서라도 매입한다는 게 맞다는 분위기예요. 겉보기에 저렴하다고 해서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면 공실 리스크도 커지고 나중에 매각하려 할 때에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투자의 성공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가격이 아니라 입지가 답을 줍니다. 진짜 좋은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